대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절대 일강이 없는 접전 양상이 지속되면서 2030 여성 유권자의 표심 캐스팅 보트로 꼽히고 있죠. 그 여심 정의당의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전 대표와 함께 정의당의 비전까지 살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바쁘신데 나오셨습니다. 이곳저곳 유세를 좀 다니시느라고 좀 더 바쁘실 텐데 현장 분위기 그리고 바닥 민심 좀 어떻게 느끼시는지 궁금합니다. 이틀 동안 사전투표가 있고 나서 저희들이 2030 사전투표에 참여했던 분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봤습니다. 근데 그중에 제 마음속에 굉장히 다가왔던 이야기는 코로나 이후에 이분이 계속 계약직 노동을 하셨던 분인데 해고를 여러 차례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기가 너무나 힘든 이 사회에서 심상정 후보는 우리 삶을 보담아 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 그래서 자기는 정말 이렇게 아낌없이 자기 한 표를 심상정에게 투표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대선에서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기득권층들만을 대변하는 정치에 그 바깥에 지워져 있던 사람들의 삶의 목소리를 대선으로 갖고 들어오는 그런 노력들을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분들의 삶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대통령 선거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소외받는 사람들을 조명하기 위해서 함께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심상정 후보의 일정을 보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좀 읽히는 좀 대목이 있는데요. 뭐 판교 유세도 했었고요. 주로 이제 공장이나 번화가 지역을 많이 방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수도권에 좀 집중하셨는데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다들 이제 자신들이 가져갈 표는 최대한 다 당겨왔다고 생각하면서 최근에 2030 특히 여성 표심을 굉장히 노리면서 주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일관되게 우리가 대변해야 할 목소리, 그곳을 찾아가는 유세를 해왔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에는 뭐 부동산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청년 일자리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모순이 집약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특히 저희들이 공을 들여서 계속적으로 만나왔던 유권자들을 만나왔던 지역이고 오늘도 마지막 또 홍대 앞에 2030 젊은 청년들을 만나는 유세로 마무리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별히 지지층에게 호소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제 판세를 저희가 아까도 좀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이제 사퇴를 하면서 대선구도 이제 어디로 안철수 후보의 당시의 후보의 표가 갈 것인지 궁금했는데 대체로 이쪽으로 갈 것이다, 이쪽으로 갈 것이다. 그럼에도 정의당은 심상정 후보에게 표가 많이 올 것이고 양강 구도로 가게 되면 안쪽으로 몰리지 않을까 그런 불리함 속에서도 아니다, 3파전 우리가 자신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안철수 후보에게 국민들이 보내주신 지지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십 년 양강 공수교대 정치에서 뭔가 좀 이 적대적인 대결 정치에 균형추가 될 수 있는 정치 세력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리고 기득권 정치 세력이 다 담아내지 못했던 어떤 정치의 변화를 견인할 제3의 정치 세력이 필요한 게 아니냐 이것에 대한 어떤 요구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결국 안철수 후보가 그 소명을 포기하신 거기 때문에 지금 정의당은 제3의 정치 세력으로 유일하게 지금 남아서 완주를 하고 있는 후보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계신 유권자들의 마음을 이제 심상정이 책임을 지겠다 이런 뜻을 저희들이 유권자들에게 호소를 드리는 것이고요. 대한민국에서는 항상 그 제3의 변화의 가능성에 또 투표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에 실망하신 많은 유권자분들이 또 심상정을 선택하게 되실 거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추가 질문을 좀 드려보면 아무래도 이제 양강 후보 체제로 4파전에서 3파전으로 좁아지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거대 정당이라는 두 당으로 표가 좀 쏠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매번 모든 선거 때마다 거대 양당이 상대방이 되면 다 죽는다 이렇게 굉장히 적대적인 대결 구도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당 정치는 계속 지켜져 왔고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저희들로서 굉장히 뭐 쉬운 선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제3정치 세력을 키우는 것만큼 대한민국의 어떤 변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걸 호소드리고 있습니다. 네, 일단 2030 여성 유권자 표심이 캐스팅 보트로 꼽히면서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요. 윤석열 후보도 이제 여심을 잡기 위해서 막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계 여성의 날 맞아서 여러 메시지들도 좀 발표가 됐는데 정의당은 이제 일관성, 그동안 누가 이 얘기를 그동안 꾸준히 해왔느냐, 그 부분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 네, 사실 윤석열 후보가
반페미, 그러니까 남녀 청년들을 갈라치게 하면서 이제 자기 표를 확실하게 굳히는 이런 전략을 써왔고, 또 민주당의 경우에는 지난 수년 동안 권력형 성범죄 과정에 가해자를 감싸는 정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거 막판이 돼서 이제 다급해지니까 뭐 성범죄와의 전쟁을 하겠다, 또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2030 여성 유권자들은 다 이것을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선거 이후에도 내 삶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대통령 후보인지, 그리고 여성들에 대한 어떤 차별과 혐오에 기대지 않고 대한민국 정치를 올바르게 이끌어갈 사람인지 이것을 다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 여성들의 권리 향상을 위해서,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성범죄에 단호하게 맞서기 위해서 정의당과 심상정이 냈던 목소리에 대한 그 믿음은 우리 여성 유권자들이 가장 잘 알아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